남편은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운 사람답지 않게 당당했어요. 나는 인생의 사랑을 찾았어.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서 주먹을 꾹 쥐고 참아보려 했어요. 그래도 한평생을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당신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는 이 모든 짓거리들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복을 차버리더군요. 필요 없어. 나는 혜정 씨랑 함께라면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해도 좋아. 남편의 말에 저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일을 할 때가 온 거였으니까요. 좋아요. 당신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저는 눈을 뜨고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려 줄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 사연은 박연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거의 평생을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만나 서로 집에 있는 숟가락 개수 하나까지 모두 알고 자랐죠. 그나마도 남편이 처음 좋아했던 것은 제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 친구 영숙이를 먼저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영숙이에게 몇 번 차이고 그런 남편을 제가 꼴의 친구랍시고 몇 번 위로해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 같이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을 평생 찾아다녔다고요. 그때 개소리하지 말라고 뺨을 올려붙이고 차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그 후에는 그냥 남들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결혼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애를 낳는 건가 보다. 하면서 남편에게 끌려, 집안에 끌려 이리저리 다니다가 정신 차려보니 아들 하나, 딸 둘, 삼남매의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인 영숙이가 집에 놀러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영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연수야, 너 주름이 많이 늘었네. 어? 그래? 요즘 거울 볼 정신도 없어서 그런 줄도 몰랐네. 영숙이의 말에 그제서야 거울을 보니 정말 세월을 이기지 못한 주름들이 자글자글 늘었더라고요. 그것들이 징그러워서 이리저리 펴보아도 도통 펴지지 않는 것이 슬프기도 하면서 참 한탄스럽더군요. 아, 결국 나도 이렇게 늙는구나. 우리 엄마처럼, 이모들처럼 머리가 눈처럼 하얘지고 주름은 늘어나고 나중에는 눈도 귀도 멀겠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보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제게는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우리 삼남매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이들 중 누구도 저를 닮았다고 말할 정도의 아이는 없었답니다. 주변에서도 신기해할 정도로요. 어떻게 된 게 얼굴도 성격도 다 자기 아빠만 그렇게들 닮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복덩이 손자 세준이었어요. 세준이는 태어나자마자 신기할 정도로 모두 입 모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세준이는 딱 자기 할머니 닮았네. 그러게 정말 엄마인 내가 봐도 어머님을 닮았어. 그러죠.
어머님, 아들하고 며느리까지 모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준이는 저를 똑 닮아 태어났었답니다. 만약 세준이의 외모만 저를 닮은 거였다면 제가 이렇게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준이는 참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요. 서울에 사는 애가 제가 사는 지방까지 중학교 때부터 혼자서 내려와 오갔거든요.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니? 세준이는 어릴 적부터 저를 항상 챙기고 언제나 저의 안부를 잊지 않았답니다. 나중에는 자기 할아버지가 먼저 질투할 정도로요. 세준이 그놈은 그거 어떻게 된 게 나는 하나도 안 챙기는지 몰라. 솔직히 저는 남편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세준이가 저를 잘 챙기는 편이니까 어느 정도 서운할 수는 있어도 결국 부부는 한 몸이라고 우리 둘을 잘 챙기는 손주를 칭찬할 만도 한데 남편은 오히려 세준이가 저만 챙긴다면서 대놓고 질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품위도 있어지고 자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남편은 어찌 된 게 자중은커녕 점점 더 자기 행동에 제어가 없어지더라고요. 이봐, 나 개모임 좀 가게 돈 좀 줘. 네? 개모임이요? 갑자기 무슨, 아, 그 있잖아. 내 친구 윤창이. 윤창이가 이번에 개모임을 새로 연다고 해서 나도 하기로 했어. 겸사겸사 동창들끼리 모여서 술도 한잔하기로 했고 말이야. 아니, 평생 개모임은커녕 밖에 잘 나가지도 않던 양반이 무슨. 그래서 얼만데요? 30만 원. 매달 30이야. 네? 30만 원이요? 그것도 매달. 아니, 당신 퇴직하고 나서 우리 지금 수입도 없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내가 하겠다면 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매달 생활비 하려면 안 그래도 돈 아껴야 하는데. 모르겠고. 달라면 그냥 줘. 잔말 말고. 남편은 이상할 정도로 고집불통이었어요. 원래 어느 정도 고집이 있긴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유독 그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싶습니다. 여하간 말할수록 스트레스 받는 남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세준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날이 지날수록 세준이는 늠름하고 참 멋진 청년이 되어갔고 저는 그런 세준이를 보며 정말 집안의 자랑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던 세준이가 고등학생이 될 즈음이었어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발정난 개처럼 이리저리 남봉꾼 짓을 하고 다닌 게 말이죠. 예, 연수야, 정말 이런 이야기 꺼내기 미안한데. 요즘 너네 남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려. 우리 남편이? 왜? 영숙이는 몹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더군요. 그게 나도 어쩌다가 들은 건데. 요 앞 시장 있잖아. 응. 그쪽에서 너네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둘이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누가 봤다지 뭐야? 뭐?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그런데 나도 어쩌다가 지난번에 동네를 가고 있는데 망설이는 영숙이에게 제가 다그치듯 말했어요. 뭔데, 빨리 말해봐. 아니, 그게 나도 봤지 뭐야. 너네 남편이
정말로 얼굴에 화장을 떡칠한 여자랑 같이 손잡고 다니고 있더라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충격적인 말에 저는 말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한평생을 같이 해온 사람이 뭐라고 말도 없이 갑자기 그것도 늙음하게 바람이 나다니요. 사실 징조가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그즈음 부쩍 저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당신은 대체 왜 그렇게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거야? 화장이요? 아니,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옷. 당신 옷도 왜 맨날 입고 다니는 것만 입는데? 당신도 조금 다른 여자들처럼 세련되게 다니면 어디 덧나? 이 양반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건들고 난리예요? 당신이 옷 사줄 돈만 줬어 봐요. 나도 보란 듯 다른 여자들처럼 잘 입고 다니지. 그런 다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이 양반이 나이를 먹더니 헛소리가 늘었구나 싶었는데 이제 보니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느라 저에 대한 불만이 늘은 거였죠. 사실 전 바보가 아니에요. 바람난 인간들이 왜 그따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바로 바람을 피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괜히 자기 배우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내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나의 배우자 때문이야 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있었어요. 다 늙은 양반이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도 대체 어디서 만난단 말인가요?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맨날 집에서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머리는 탈모 때문에 횡하니 비어가지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방귀나 뿡뿡 끼고 다니는 양반. 그런 남편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해온 정으로 인생 가장 찬란한 시기에 함께 한 정으로 지금껏 버티고 자족하며 살았던 건데 그런데 그런 의무는 영숙이가 해결해 주더라고요. 우리 동창 중에 진서라고 있지? 목진서? 아니, 그 못난이랑 바람이 났다고? 아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 목진서 친구 중에 혜정이라고 있나 봐. 들려오는 말로는 너네 남편이랑 목진서랑 몇 명이서 같이 하는 개모임에 있는데 거기 회식 자리에 그 혜정이라는 년이 와서 너네 남편한테 꼬리를 친 모양이야. 뭐라고? 아니, 그래서 그때 개모임을 가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건가? 나한테 돈을 뜯어 가듯이 했던 개모임에서 바람이 났다니. 속에서 아주 열불이 나더군요. 이 인간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집에 가자마자 양뺨 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남편은 아주 천하태평하더군요.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집에 밥이 없잖아. 밥? 지금 나한테 밥을 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뭐야, 그 눈빛은? 아주 나랑 한따까리 해보자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한 따까리가 아니라 아주 여러 따까리 하고 싶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글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당신, 놔두고 저기 어디 시장에서 어떤 여자랑 둘이 손잡고 다닌다며. 뭐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도 마. 늙은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다 늙어서 창피하게 무슨 추태냐고.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그 남편이라는 인간이 조금은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다 늙어서 자신의 추한 행동에 고개를 들지 못할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더군요. 오히려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 당당하더라고요. 그래, 창피하지 않아? 뭐라고? 창피하지 않다고? 나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이봐요, 규민이 아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냐고. 너무나도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오히려 제가 너무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말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바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말한 거였어요. 늙음하게 바람이 나서 만난 여자가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럼 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낳은 아이들과 손주들은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던 세월은 그 모든 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가?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에게는 저와의 그런 세월들이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단순히 의미 없는 것을 넘어서 하찮은 낭비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내가 바람을 피우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건.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냐고? 이제 와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이혼하면 사람들이 당신더러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할 것 같아. 당신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고 말고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지. 시집도 못 가고 혼자서 늙어 죽을 신세를 내가 걷어서 먹여 살려줬더니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뱉는다고요. 남편의 폭언을 들으면서 제가 무엇보다 비참했던 이유는 그러한 남편의 말들이 단순히 화나서가 아니라 모두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날 미워하고 있구나. 정말로 나를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평생 함께 이뤄왔던 것을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마치 저의 평생이 부정당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은 어쩔 생각인데? 어쩌긴 늦게라도 진정한 사랑을 만났으니 운우지정을 나눠야지. 운우지정?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남편은 말 그대로 배째라식으로 저에게 나오더군요. 그래도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최소한의 매너는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답니다. 그저 저더러. 그래서 네가 뭘 어쩔 건데. 이 나이 먹고 갈라서면 나한테도 손해지만 너한테는 더 손해가 아니겠니? 따위의 말을 하면서 겁박하기만 하더군요. 저는 예상보다도 너무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화도 났지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었나?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짐승처럼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나?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의 자기 부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하고 살았을 리가 없다고. 내 아들, 딸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일 리가 없다고. 내가 지금껏 그런 사람하고 평생을 살아왔을 리가 없다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저의 인생 가치마저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영숙이는 자기 일처럼 화를 내더군요. 뭐라고? 뭐 그런 미친놈이? 당장 이혼해.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남편의 반응을 보아하니 쉽게 이혼을 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이 나이 먹어서 법원을 들락거리고, 또 그것 때문에 온 동네에 소문도 다 나고, 늙음하게 혼자서 사는 것도 약간 두렵고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더하던 차에 우리 손주 세준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세준이는 어느덧 점점 애티를 벗고 늠름한 청년의 모습이 엿보였죠. 하지만 외모보다 더 세준이에게 놀라운 것은 이미 생각의 사려 깊음이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웬만한 어른보다 더 깊고 울림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던 때였어요. 남편이 저와 한 차례 싸움을 하며 자기가 바람 피운다는 것이 들킨 이후로는 아예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다는 듯 제 앞에서 대놓고 그 여자랑 통화를 하고 그 여자에게 줄 선물을 거실 한 구석에 놓아두기도 했거든요. 뭐예요? 이 꽃은? 아, 그거? 손 떼지 마. 당신 주려고 산 거 아니니까. 30몇 년 만에 남편이 가지고 왔던 꽃은 저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사온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바치기 위해 사온 것이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억장이 무너져서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앞에서 자존심이라도 세우고 싶어서 지금껏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인데 제 감정은 깡그리 무시한 채 마치 제가 죽은 사람인 것 마냥 제 앞에서 그 여자에게 사다 바칠 꽃을 가지고 온 걸 보고 아, 나는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준이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은 공교롭게도 남편이 꽃으로 그 지랄을 한 다음이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언제나처럼 밝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온 세준이는 제 얼굴에 난 눈물 자국을 단박에 알아차리더군요. 할머니, 우셨어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으신 건데요? 처음에는 절대 세준이에게 티를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는? 아무 일도 없다. 괜찮아. 하지만 우리 손자 세준이는 어릴 적부터 그랬듯 사려 깊음도 눈치도 남달랐답니다. 아무 일도 없기는요. 할머니 고운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한걸요. 다 늙은 얼굴이 곱기는 무슨. 괜찮다. 얼른 들어와서 간식이나 좀 먹고 가거라. 에이, 그러지 말고. 이 손주한테 고민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세준이의 말에 저는 홀린 듯 결국 남편과의 일을 말하고 말았어요. 원래라면 어린 손자가 충격이라도 받을까 절대 말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미 세준이도 고등학생이 될 만큼 큰 데다 세준이까지 자기의 추악한 행동을 안다면 남편이 조금은 부끄러워할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답니다. 할아버지가요? 바람을요? 우선 제가 놀랐던 건 세준이가 제 예상보다 훨씬 침착하다는 거였어요. 어린아이처럼 충격을 받지도 않고 그저 침착하게 마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듯이 자기 할아버지의 외도를 받아들이더군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이 많으셨어요. 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꼭 품에 안아주고요. 세준이의 행동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듯 흘렀습니다. 녀석의 품에서 주책맞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준이는 그런 제 어깨를 아무 말 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가 어디 말할 곳이 없다 보니 너한테 쓸데없는 말을 했다. 이 할미가 한 말은 잊어버려. 아니에요, 할머니. 잊을 수는 없죠. 세준이는 흥분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분하지도 않은 투로 말했어요. 녀석의 눈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람 피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의 행동은 할머니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전체를 욕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걸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처음에 저는 세준이를 말렸어요. 내가 괜한 말을 했다고. 이 일은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이며 네 할아버지와 나의 문제라고 했죠. 하지만 세준이는 단호하더군요. 녀석이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한테 나름 생각이 있으니까요. 생각이 있다고? 네, 아직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너무 똑똑하게 나서도 건방져 보일 테고 그렇다고 너무 어설프게 행동해도 미숙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제게는 길이 보여요. 할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을 멈출 방법이요. 그게 대체 뭔데 그러니? 세준이가 씩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여전히 약주하시면 손버릇 나쁘시죠? 손버릇? 아니, 그건 갑자기 왜? 세준이가 잔잔한 미소와 함께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세준이가 저희 집에 다시 온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그날 남편은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준이가 이상하리만치 자기 할아버지더러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날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뜻밖에도 세준이는 품 안 가득 선물을 들고 왔더군요. 저는 당연히 세준이를 반겼지만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또 네 할머니 선물만 사온 거냐? 나이값을 못해도 적당히 못해야지. 또 어린애한테 꼬장이냐고 말하려는 순간 세준이가 가져온 선물을 남편에게 내밀더군요. 에이, 그럴 리가요. 이번에는 할아버지 선물만 사왔어요. 보세요. 목도리랑 장갑 세트예요. 뭐라고? 내 선물? 세준이의 말에 남편이 반색을 하더군요. 늙어서 주름진 입이 귀에서 귀로 걸렸는데 그 모습을 보기가 참 징그럽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좋다고 세준이의 선물을 바로 뜯어서 입어보더군요. 어떠세요? 그동안 할머니 선물만 사온다고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할아버지 것만 사와봤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또 사오고 그래. 남편은 말만 그럴 뿐 아주 좋아 죽더군요. 그럼 나 나갔다 올게. 우리 손자가 준 선물 입고 가야지. 다녀오세요, 할아버지. 남편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세준이가
실실 웃던 표정을 싹 감추고 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그 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 아마 그럴 거다. 제 말에 세준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세준이가 자기가 한 선물을 자기 할아버지가 그대로 입고 나가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게 애써 손자가 선물을 해줬더니 그걸 입고 바람피는 여자를 만나러 가다니요. 뇌가 썩어 문드러진 게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세준이의 생각은 저보다 깊고 넓었어요. 속상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저는 궁금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부터 세준이는 저희 집에 자주 들렀어요. 애초에 같은 지역의 산이 자주 오기는 했지만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할아버지, 저 왔어요. 세준이가 자기 할아버지와 유독 더 친해졌다는 것이었죠. 그 전까지는 항상 저에게 달려오던 녀석이었지만 선물을 한 이후부터는 쭉 자기 할아버지와 친밀감을 표시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세준이의 변화를 싫어하지 않았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해야겠네요. 입이 거의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손자 왔구나. 남편은 애정 결핍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세준이가 자기를 보러 왔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지 제 앞에서 은근히 기만질을 했어요. 이제 세준이도 자기를 보러 온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이미 저는 세준이가 특별한 뜻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가면 갈수록 남편이 이상해 보일 뿐이었어요.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나? 원래 저렇게 계집애처럼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또한 놀랐던 것은 자기 할아버지에게 찰떡처럼 맞추는 세준이었어요. 제 남편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 성격이 정말 변덕스럽거든요. 10분 전까지는 고기를 먹자고 했다가 준비를 다 끝내고 가자고 하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집에 있고 싶다고 하던가 하는 일들은 다반사였죠. 하지만 세준이는 그런 남편의 비위를 다 맞추더군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허허, 녀석.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네 할미보다 내가 더 좋지. 세준이가 유일하게 잠시 멈칫했던 건 그때였어요. 녀석이 잠시 입을 우물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럼요. 지금은 일단 그래요. 저는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세준이 이 녀석 대체 앞으로 뭘 하려고 저렇게 참는 걸까 걱정이 되었답니다. 세준이가 자기 할아버지와 친밀해지려는 건 단박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사실 이미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세준이 만나려고 그 여자 만나는 걸 몇 번 취소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준이가 대체 무얼 하고 싶은지는 의문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A4 용지 한 장을 갑자기 툭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 우리 둘은 같은 집에 살기는 했지만 서로를 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라서 남편이 먼저 다가와 의문스러웠죠. 그런데 남편이 이죽거리며 말하더군요. 한번 읽어봐. 세준이가 쓴 거야. 저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곧 그걸 읽어보았어요. 그건 시였어요. 세준이가 쓴 시.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른 것도 아닌 늦은 나이에 새롭게 만난 사랑을 예찬하는 내용이었죠.
남편이 보기 싫게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내가 얼마 전에 세준이한테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했거든. 뭐라고요? 아니, 세준이한테 대체 그걸 왜 말해요? 녀석도 남자니까. 내가 인생 선배이자 할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말해준 거지. 멍청하게 나처럼 한 여자한테 매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이야. 당신 정말 미쳤어요. 미쳤긴 무슨. 그때 내가 술 한 잔을 하면서 세준이에게 그 시를 보여줬더니 세준이 녀석이 자기 생각이라며 그 시를 써서 보낸 거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에 따르면 세준이에게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먼저 말했는데 세준이가 그걸 축하하는 시를 답으로 보냈다는 거였죠. 솔직히 저에게는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세준이 녀석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건지. 그런데 그때 남편이 말하더군요. 다음 주에 세준이 녀석을 데리고 혜정 씨를 만나야겠어. 뭐라고요? 혜정 씨라면 그 망할 년을 말하는 거예요? 말 조심해. 망할 년이라니. 나한테는 인생의 사랑이라고. 드디어 노망이 나버린 거구나.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하자고. 제가 나선 이유는 분명했어요. 남편의 추악한 속내로부터 내 손자 세준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운 사람답지 않게 당당하더군요. 그래, 이혼해. 나는 인생의 사랑을 찾았어. 당신보다 훨씬 예쁘고 우아하고 품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서 주먹을 꾹 쥐고 참아보려 했어요. 그래도 한평생을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당신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지금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는 이 모든 짓거리들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복을 차버리더군요. 필요 없어. 나는 혜정 씨랑 함께라면 내일 당장 세상이 멸망해도 좋아. 남편의 말에 저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일을 할 때가 온 거였으니까요. 좋아요. 당신의 생각이 정 그렇다면 저는 눈을 뜨고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무너뜨려 줄게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저였지만 세준이의 한마디에 저의 결심은 주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남편과의 싸움이 끝나자마자 세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거든요. 이제 무슨 어떤 계획이든 필요 없다고. 네 할아버지랑 갈라서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저를 말리는 세준이의 말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더 참으라니. 세준아, 나 네 할아버지랑 이혼할 거라니까? 이혼하셔도 지금 상태로 하시면 여러모로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 마음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를 믿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니 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 저는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세준이가 어디 빈말을 할 아이도 아니고 지금껏 이 정도로 진지하게 나온 적도 없었기에 조금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저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 정말 세준이를 그 여자랑 만나게 할 생각이에요? 나가려는 남편에게 제가 한 말이었어요. 남편은 콧방귀를 뀌더군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빈말하는 거 봤어? 당신하고 이혼도 주저없이 바로 진행할 거야. 그럼 나도 가요. 뭐? 나도 갈 거라고요.
우리 손자를 그런 정신 나간 여자 앞에 홀로 보낼 수는 없어요. 제 말에 남편은 잠시 저를 멍청하게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좋아. 당신도 이참에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 당신과 달리 혜정 씨가 얼마나 세련됐는지 말이야. 거길 못 타러 따라가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저는 상당히 절박했어요. 우리 세준이 아무리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거기까지 간다는 건지 여러모로 걱정이 앞섰죠. 그래서 일단은 나라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였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 알릴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특히 세준이 아빠, 우리 첫째 아들 성격은 어지간히 다혈질이라 애초에 남편이 바람 폈다는 것만 알아도 가만히 있을 녀석이 아니라서 그때까지도 비밀로 하던 차였죠. 그렇게 결국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저와 세준이 총 4명이서 대면한 것은 인근 삼겹살집이었어요. 어머, 오빠 저 사람은? 마침내 대면한 혜정이라는 여자는 세련되기는커녕 그냥 얼굴에 홍콩알매 귀신처럼 분을 덕지덕지 바른 형상이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죠. 그나마도 남편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건지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저 저를 더 열받게 하려고 오빠, 오늘 뭐 사줄 거야? 라고 하며 제 앞에서 남편의 허벅지를 만지며 교태를 부리는데 나이 60은 훌쩍 넘어 보이는 여자가 귀신처럼 화장하고 눈앞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여기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만 세준이를 봐서 참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고 제일 놀란 건 세준이 같았어요. 녀석이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아니, 할머니. 집에서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 노망난 두년 놈들이 너한테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아무리 세준이 네가 똑똑하다지만 나도 가만히 우리 손주가 해를 입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세준이가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말하더군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오늘 여기서 모든 게 끝날 테니까. 세준이가 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저를 말리지 마세요. 그렇게 식사는 시작되었고 여기 삼겹살 더. 남편과 혜정이라는 여자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둘 다 부어라 마셔라. 서로 고기를 먹여주고 술을 먹여주고 온갖 생난 일을 다 피우더군요. 게다가 또 시끄럽기는 얼마나 시끄러운 건지 옆 테이블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고 볼 정도라. 저도 창피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런 것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입에 씹다 만 음식물을 다 보이면서 말하더군요. 세준아, 봤지? 인생에 있어서 여자는 한 명으로는 안 된다. 내가 만약에 네 매주 같은 할머니랑만 살았으면 지금처럼 행복했겠니? 아이 참, 오빠도. 손자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못하는 말이 없긴 왜 없어? 자,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오빠, 아이 참. 그러면서 둘이 저와 세준이 앞에서 보란 듯 돼지기름이 번들대는 입술로 서로 뽀뽀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모욕적이고 화가 나기보다 그냥 비위가 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소주잔의 소주를 두년 놈들의 얼굴에 뿌려버렸답니다. 어맛, 미쳤나 봐. 뭐 하는 거야? 오만정이 떨어진 저는 바닥에 침을 뱉었어요. 노망도 적당히 나야지. 둘 다 하늘 보기가 부끄럽지 않아? 가자, 세준아. 이런 것들하고 겸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수치다. 세준아, 너 지금 네 할미 따라가면 나랑은 끝이다. 설마 했는데 이 인간은 또 유치하게 나오더군요.
저는 괜히 애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준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왜요? 제가 봐도 할머니 말씀이 맞는데요. 세준이의 한마디에 짧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세준이가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곧장 말하더군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냐? 할머니 말씀대로라고요. 노망도 적당히 나야지. 두 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꽃뱀. 아니다, 그냥 늙은 뱀? 같은 할머니. 두 사람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놈 자식이? 남편이 당황한 듯 곧바로 손을 높이 들어 올리더군요. 아, 안 돼. 이미 세준이와 앞서 대화했듯 남편은 술을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막기도 전에 남편의 손이 세준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간 저도 눈이 돌아서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세준이가 이제껏 본 적 없는 냉정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지금 저 치셨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이? 그래, 신고해라. 베르나 새끼 같으니 당신 말 조심 안 해요. 너도 조용히 해. 남편이 말과 함께 저도 때리려는 듯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준이가 그런 남편의 말을 가볍게 막아버리더군요. 작작하세요. 제가 나이 70 먹은 할아버지 손을 못 피해서 맞은 줄 알아요? 뭐라고? 세준이가 자기 할아버지와 그 옆에 있는 여자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경찰에는 이미 문자로 신고했고, 저를 때린 것과 할머니 폭행 미수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우리 부모님한테 말할 거예요. 뭐라고? 역시 말귀가 어두우시네요. 할아버지, 이제 끝장난 거라고요. 이놈 자식이? 세준이가 짧게 숨을 내쉬더니 남편을 가까이서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또 치시게요. 치세요. 저는요, 아무리 인생이 망가졌어도 할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의리도 없이 신념도 없이 짐승처럼은 안 살 거라고요. 세준이의 얼굴에서는 은은한 분노가 엿보였어요. 그걸 남편도 느낀 건지 뭐라고 말도 못한 채 얼어붙어 있더군요. 세준이가 곧바로 저희 팔목을 잡고 고깃집에서 끌고 나왔어요. 나가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세준아. 어두운 밤. 손자 세준이의 팔에 이끌려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저를 끌고 가던 세준이가 이내 멈춰서서 저에게 돌아서더니 당황해서 말하더군요. 할머니, 갑자기 왜 우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너까지, 내 손자인 너까지 이런 일에 끌어들인 게 너무 미안해서. 저의 말에 세준이가 걸음을 멈추더군요. 녀석의 왼쪽 뺨은 자기 할아버지에게 맞은 충격 때문에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준이는 그런 자기 상처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믿으면 된다고. 처음부터 모두 다 제 계획이었어요. 모두 세준이 네 계획이었다고? 네. 어차피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자 그분들도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매 한 대 맞고 모두 끝내버리자 싶었죠. 그러고서는 세준이가 저에게 씩 미소 짓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하고 미안해서 다시 세준이를 꼭 안아주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이게 다 내가 못난 탓이야. 자꾸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 그냥 다 끝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세준이의 제안에 따라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껏 다혈질인 첫째 아들의 성정이 무서워 사태가 알려지길 주저했지만 남편이 세준이까지 때린 이상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아들은 세준이의 얼굴과 설명을 듣고는 누구보다 분노했어요. 곧바로 새벽에 남편 집으로 쫓아가 따지고 들었지만 전에 듣기로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했다더군요. 이후로는 가족회의 끝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고 남편이 자기는 억울하다는 듯 볼멘 소리를 했지만 세준이와 저를 바람피우던 여자에게 데려간 것과 그것도 모자라 자기 손찌검까지 했다는 것. 심지어 그게 식당 CCTV에 찍혔으니 우리 가족 모두 남편을 정신병자 취급했답니다. 결국 일이 그렇게 되고 나니 이혼까지는 모두 쉬웠어요. 저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마음이 편안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이 남편은 얼굴이 수척해졌더군요. 세준이를 때리면서 식당에 경찰까지 오고 나니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그 여자도 결국 남편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선고를 들으려고 가정법원에 간 날 남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기 내가 미안해. 혹시라도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아이 이혼까지는 하지 말자고. 비굴하고 궁색하더군요. 그나마도 용기가 없어서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 법원 앞에서 입을 열다니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이제는 모든 게 너무 늦었다고. 모든 게 끝나고 법원 바깥으로 나오는데 쾌청한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이 오로지 저만을 위한 인생의 첫날 시작이었으니까요.